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이 국민들의 사법부랑 헌법재판소에 대한 분노가 엄청난데요.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아무래도 이제 그 헌재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사그라들기는커녕 이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 헌재 또한 마찬가지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당초 일단 그 헌재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헌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결정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그리고 또 대한민국 자체가 원시 조폭 사회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국민들이 뭐 99명이 됐거나 뭐 99%가 됐거나 반대한다라고 해도 그게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줏대가 있는 대로 1%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반대 케이스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헌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헌재가 이제 진실 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거짓 쪽에 그리고 또 거짓 쪽에 서 있는 개딸과 이재명 뭐 이런 찌재명 패거리들한테 눈치를 보면서 헌재를 갖다가 운영해 오다 보니 우리가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만약에 한국갤럽에 나왔던 이번에 여론조사처럼 헌재에 대해 가지고 불신한다라는 비율이 거의 한 40% 되지 않습니까?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것도 한 40% 가까이 되는데 이 40%조차 없었다. 이게 만약에 한 10%, 15% 이렇게 나왔다. 과연 헌재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지 눈에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진짜 지금 헌재 모습에 대해서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헌재가 일단 국민적인 분노 40% 가까이 되는 이런 불신에 직면하다 보니까 조금은 눈치를 보기는 봤죠. 두 가지 측면에서 눈치를 봤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 변론이 8차까지 해가지고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11일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끝낼 벌써 3월 11일이 아니고 2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11일에 최종 변론을 끝낸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냥 탄핵 심판 자체를 2월 달에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2월 달에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나오게 된다면 뭐 그렇게 진행한다면 인용될 게 뭐 뻔하니까 인용까지 시켜가지고 대선은 60일을 있다 치르니까 4월 말 5월 초에 대선을 치르겠다. 이게 이제 우리 행방반 행배가 가지고 있던 행배가 아니죠. 그 뭡니까? 뭐 형배죠. 그쵸? 그 형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죠. 근데 이거를 일단 한 발 살짝 물러서 가지고 8차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9차, 10차까지로 하기는 했습니다. 요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던 첫 번째 승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제 승리는 무엇이냐면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 명에 대한 이제 증인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인데 조지호는 뭐 국회 측이니까 이거 빼버리고요. 그럼 한덕수랑 홍장원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요청을 헌재가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미 뭐 느끼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아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게다가 이제 그 계엄에 대한 그런 탄핵인 것인데 그거를 8차 만에 섣부르게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을 열어가지고 이재명 같은 애들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도 코미디고 게다가 한덕수 지금 총리가 어떻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아니, 한덕수는 증인으로 안 나왔어? 왜냐면은 계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번에 사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한덕수 총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증인으로 안 나왔거니와 그것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요청을 11일 날 헌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각을 시켰습니다. 사유가 뭐였어요?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필요성이 도대체 한덕수 총리가 필요성이 없으면 누가 필요성이 있는데요? 국회 입장에 맞춰주고 헌재 이제 그냥 진짜 빨아주는 그런 사람들만 부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헌재에 대해 가지고 국회 측의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 줄 수 있고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한덕수 총리는 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까?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조치를 갖다가 지금에서야 하는 것도 웃기고 그걸 우리가 승리라고 자축해야 되는 것도 이 현실이 너무나 참 안타까울 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 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의 승리를 우리가 거저줄 수가 있었냐? 얻어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냐? 첫째로는 일단 국민적인 분노, 국민적인 여론 이게 일단 제일 중요했을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수를 좀 썼습니다. 그 수가 뭐였냐?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측에서 바로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요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후의 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대한 결심이 뭘 뜻하는 것이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격이 됐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일단 뭐였습니까? 아예 그냥 대통령이 하해를 해버린다 이거였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장문의 글도 화제가 됐었고 그거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야, 헌재가 이런 식으로 지금 편향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탄핵을 정답이 정해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아예 그냥 대통령이 하야해버리는 거 낫지 않겠어? 하야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아예 그냥 하야하는 게 낫지 않겠냐? 요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일단 하야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일단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대상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 당사자가 피청구인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사임하겠다, 사퇴하겠다 그거 자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그 탄핵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야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탄핵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그 당사자가 하야를 하거나 사퇴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게 일단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인단의 중대한 결심이라고 했던 것이 변호인단 총사퇴. 요게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변호인단 총사퇴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하죠. 왜냐면은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해봤을 때 변호인들이 전부 다 사퇴해버린다면 탄핵 심판 같은 경우도 중단이 되고 그러면 뭐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려질 때까지 시간은 뭐 지체 없이 흐를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제 헌재 모습을 봤을 때는 그거를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만약에 이제 그 지금 뭐 누구였습니까? 그 윤 변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부 다 사임을 해버린다면 원래 같았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어떤 변호인단을 꾸리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렸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헌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쵸? 국선 변호사를 갖다가 바로 그냥 임명을 강행했을 겁니다. 원래는 이제 국선 변호사를 추천하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뭐 이런 식의 절차까지도 필요한데 이재명 그 찌재명 같은 경우는 지재판 그런 식으로 지연시켰을 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그 재판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시간 끌었습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사부재, 이사불명. 이사를 했는데 주소가 어딘지를 몰라 미친놈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폐문부재. 주소가 어딘지를 알아놨더니만 집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법무부 직원이 직접 이제 가가지고 당대표실인가 그 국회에 가가지고 전달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시간을 끌었던 게 뭐였습니까? 변호사를 임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가 임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판사님이 직접 그럼 우리가 국선 변호사를 임명을 하겠다. 그제서야 이제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막 한 달 가까이나 시간을 끌었던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 달 정도 그렇게 시간을 줄까요? 택도 없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단이 총사퇴하고 이랬으면은 당장에 그냥 문영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국선 변호사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으로 해. 이러고 그냥 변호 그냥 진행을 시켰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중대한 결심, 이 중대한 결심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제 뭐 헌재가 좀 쫄아가지고 했다라기보다도 사실상 헌재가 이번에 눈치를 봤던 거는 딱 한 가지, 국민적인 분노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설이 지나고 지금 신뢰도가 높은 한국갤럽 같은 그런 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가 40% 가까이 나오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오는 이 현상 자체에 대해 가지고 아마 헌재가 쫄아가지고 제가 봤을 땐 눈치를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막무가내로 개딸처럼 헌재를 갖다가 협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헌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도록 당연히 분노해야 되는 거에 분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역할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헌재가 개망난이 짓거리라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또 10차 변론 같은 경우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날짜랑 겹친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미쳤습니까? 사람이 무슨 뭐 분열하는 것도 아니고 형사재판이랑 헌법재판소 재판을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지사로 20일 날 그 지금 잡혀있는 변론 같은 경우는 변경 신청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헌재가 받아들여줘야 되죠. 이것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 헌재가 아예 그냥 정말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까지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